안녕하세요.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0학년도 1학기 전자계열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을 맡은 김아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 기억나겠죠?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파트에 있죠? 프로그래밍 절차입니다. 자,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가 아는 언어인 기계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계어를 배웠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연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인 기계어로 우리의 자연어를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어에는 우리가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저급 언어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가 있었고요. 어셈블리어가 있었고, 고급어에는 절차 지향 언어와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와 또 한 개 더 있었죠. 그렇죠. 사용자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배운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다 기억나죠? C 프로그램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C 언어, C 프로그램을 배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프로그래머라고 했었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는 것 같으니까요. 본격적인 오늘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학습 목표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프로그램의 작성 방법을 순서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작성 방법이에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나요? 하는 이 순서를 알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의 번역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실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계어로 나타내는 그러한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번역 과정이고요. 컴퓨터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프로그래밍은 뭐였죠? 프로그래밍은 바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연어를 기계어로 바꾸기 전에 그 언어에 맞추어서 코딩을 하는 것을 우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문제 분석을 합니다. 입력과 데이터 처리 순서 및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입력값을 넣어줄 건지, 어떤 출력값을 낼 건지,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받아서 어떤 처리 과정을,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출력값을 낼 건지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는 우리가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 문제를 분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입력과 출력을 설계해요. 자, 어떻게 할 건지 분석을 했으니까 입력과 출력을 설계를 할 텐데, 입력은요. 데이터를 입력시킬 매체의 선정과 함께 형식을 결정하고, 처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처리죠.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처리 설계고, 출력 설계는 출력 장치에 따른 데이터의 종류와 형식을 결정합니다. 자, 출력 설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출력을, 아니면은 어떠한 기계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출력 장치에 따라서 데이터의 종류나 형식을 결정해 주어야 해요. 이러한 것들을 두 번째 단계인 입력과 출력 설계 단계에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단계를 볼 텐데요. 세 번째는 순서도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순서도가 뭔가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시작과 끝이 나와 있는 건데요. 선생님 요번 뒤에 가서 보여주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도는 컴퓨터가 처리하는 일의 내용과 방법, 순서 등을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출력값도 나타내고 그림과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예 아니요 물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는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입출력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한 다음에 순서도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처리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게 되죠. 네 번째는 프로그램 작성입니다. 벌써 프로그램 작성이 나오나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작성은 입출력 설계 두 번째 단계였죠. 2단계였고요. 순서도에 따라서 3단계에 따라서 명령문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C 언어를 사용을 할 거고 거기에 맞는 명령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단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단계는요, 프로그램 번역과 디버깅입니다. 이게 좀 이제 이상하죠?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는 자연어로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인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디버깅 과정도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이 번역 과정과 컴파일 과정과 이 디버깅 과정이 없다라면은 코드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번역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하면 오류의 원인을 찾아 수정하고 다시 번역하게 되는데 이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은 단어 뜻을 잘 알아두길 바라겠고요. 다음 여섯 번째 단계 볼게요. 여섯 번째 단계는 이 디버깅을 통해서 오류를 다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완벽한 실행이 되는 뭐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디버깅 과정을 통해 오류가 수정되면 모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또 다시 수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은 처음부터 실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서 다시 실행을 해보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고쳐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완성되는 작품,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제 같은 모의 데이터를 넣어보고요. 나중에 결국 완성이 된다면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요, 프로그램 평가와 문서화예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을 때, 이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잘했다. 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다음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게, 혹은 다음 사람이 더 잘 찾아볼 수 있게, 혹은 내가 다음번에 잊었을 때 참고할 수 있게 문서화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평가고요. 문서화 과정은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랑 앞에서 살펴봤던 긴 내용들 있었죠? 자,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작성을 이 단계를 내가 선생님이 순서도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순서도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입력, 이게 첫 번째 단계였죠. 문제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입력과 출력을 설계를 하고, 세 번째로 순서도를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까지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번역합니다. 이게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요,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디버깅을 통해서 오류를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 다시 번역해서 오류가 발생했나요? 예 하면 다시 또 일로 가야 돼요.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 6번째 단계였죠. 그 다음에 7번째 단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문서화합니다. 이게 결과를 나타내는 순서도의 기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 데이터를 여기까지 넣었죠. 이게 실제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 있습니다. 요 각각의 순서도는요, 각각의 요 도형에 맞춰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 요거는 정보처리 기능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고리즘 할 때 순서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잘 봐두면은 앞으로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선생님이랑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은 여기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프로그램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순서도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스 파일에 해당하는 원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 당연히 코딩이겠죠. 우리가 제일 공부할 코딩. 요즘에 코딩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교시 되면서 이 코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서 보이는 여러분들 이러한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요거를 소스 코드, 소스 파일, 소스 파일 혹은 소스 코드라고도 하고요. 요것들을 요게 바로 소스 원시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얘는요, 언어 번역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거치면은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거쳐요. 이 번역 프로그램을 거치면 얘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이거를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이것도 기억을 같이 해줘야 되죠. 목적 프로그램. 원시 프로그램에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게 되는 거죠. 소스 코드였지만 목적 프로그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원시 프로그램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연어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 펴줄까요? 요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연어 아니면 근데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막 대부분 자연어라고 하긴 힘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연어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기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에디터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만들고 하겠죠. 그렇게 돼서 소스 파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컴파일러를 거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목적 프로그램이 생겨요. 그래서 목적 프로그램이 생기고 얘를 데이터를 넣고 해서 하면은 실행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 올려서 로딩을 해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또 점점 어려운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2페이지에서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색칠해 준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원시 프로그램을 자연어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언어 번역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화는 된다.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프로그래밍의 절차를 배웠었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랑 그림을 보면서 했어요. 얘는 1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단계에서부터 여기까지 7단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드는 원시 프로그램, 소스 코드, 소스 파일 요거를 만들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여기까지 가게 되겠죠? 언어 번역을 통해서. 그래서 요거는 원시 프로그램이다. 요거는 목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링커와 로더를 사용을 해서 소스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소스 파일이었죠. 목적 프로그램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실행 파일은 확장자가 다르죠. EXE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실행 파일들로 우리는 로더를 사용을 해서 실행 파일로 만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남겨주는 링크를 통해서 오늘 한 내용 정리해보는 문제까지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